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 둘째 주 4월 12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보세요. 이제 키네틱 같은 경우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기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는데 입상이 안 됐고, 러닝 스피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3월 13일날 주행 심사를 하고 출전이 자꾸 한 두 주인가 미뤄졌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말이 뭐 이렇게 생긴 거나 하는 짓은 보니까 좀 띄게 생겼어요. 띄게 멀팅하다 이건 아니고, 좀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아까 제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발을 한쪽 발만 쭉 써요.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마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1200m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는 한 발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제가 깽깽이 한 발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랑 달리기를 해요. 뭐 달리기 오래 하면 지죠. 오래 하면 지는데 한 10m, 20m만 제가 깽깽이를 해요. 그러면 이기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이 러닝 스피드도 한쪽 발로 뛰지만 상대가 약해요. 얘의 잠재력에 비하면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방의 패자입니다. 그 직전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자꾸 그 말이 뛰어가는데 잘 못 봤어요. 뭐 말이 워낙 많으니까 볼라 그러면 지나가 버리고 볼라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데, 오늘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역시 완전치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완전치가 않고요. 이 썬플래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하루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썬플래시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썬플래시를 딱 봤어요. 딱 보고 이 마필을 확정을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경주에 출전하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말을 딱 보세요. 뭐 착시 효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썬플래시를 딱 본 후에 다른 정상적인 그 보행을 하는 말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썬플래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썬플래시가 뭐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짜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썬플래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적이 맞나? 발을 정죠? 정상적으로 지금 걸었는데, 이번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기적거리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면, 저거 정도면은 실전에서 여파를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라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알면은 배팅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걸 다 이제 뭐 무시하고 기본 능력만 갖고 하실 분들은 하세요. 기본 능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중학교 3학년짜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깽깽이로 뛰어도 이긴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마필이 불편한 그런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보행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마필이 어느 날 감기가 걸린 걸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썬플래시가 일주일 전에 감기를 알았어요. 근데 그걸 어떤 내가 정보를 입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배팅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걸음에 대해서는 봐도 저게 여파 있겠어?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거하고 감기 걸렸을 때하고 보행했을 때 그걸 자꾸 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썬플래시의 보행을 보신 후에 다른 마필 정상적으로 저 마리 한 마리를 찍어서 보세요. 정상적인 말. 좀 괜찮게 걷는구나. 그걸 보시면은 이 썬플래시의 걸음을 금방 확연히 느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축제비, 토일제 WJ와 같이 동반수. 참, 이마필은 그 축제빛은 볼편이 1000만원짜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한 460kg, 70kg까지 나갔던 순말이고 지금 몇 번 뛰었어요? 11번 뛰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축제빛의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말이 생긴 게 그렇게 어디가 흠이 없어요. 일단은 흠이 없다라고 그냥 대충 생겼어요. 잘 생기진 않았어도 생겼어요. 말처럼 생겼어요. 생겼는데 1000만원짜리야. 뭐가 하실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가 실전에서 못 뛰어. 그럼 왜 못 뛸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경주마가 나왔으니까 그냥 예상지 종합지에 있으니까 그냥 인기 많으니까 배팅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거기까지 한 발 더 나가자라는 얘기죠. 종합지에서는 그렇게 예상 인기를 좀 높이 평가를 했을 수 있더라도 한 번 더 좀 깊이 파고들면은 이 축제에 비해서 한 발짝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야, 왜 1000만원짜리일까? 그런 거나 또 말가격이 성적하고 비례하는 건 능력하고 비례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얘가 왜 11전 동안 이거밖에 못 뛰었을까? 이렇게 잘생겼는데 호흡이 짧은가? 발목이 돌아갔어? 어디가 기형이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근데 제가 이마피를 처음에 그 단점을 알아낸 게 뭐냐면 어깨를 못 봐. 그러니까 딱 그 통나무처럼 뛰어요. 딱딱해요. 이 불포니 혈통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까 토요일째 나왔던 그게 뭐죠? 벨리스톰인가? 그 문세영 비슷한 거 첫 경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볼포니 혈통인데 걔도 보면은 얘하고 좀 다른 게 생김새는 조금 축소판이에요. 걔는 한 500kg 나간다고 치고 얘는 400kg. 조금 작지만 잘 생겼어요. 부드러워요. 다 좋은데 이 축제빛 같은 경우는 뛸 때 보면 실전에서 보면요. 이 어깨를 뻗는 게 부드러움이 없어요.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보다 1.5배의 힘을 더 쓰는 거야. 근데 라스트에 힘이 남겠냐? 없죠. 남들 쉽게 뛸 때 얘는 힘을 그만큼 더 쓰기 때문에. 자, 비세리온입니다. 비세리온. 이 최범현 기수가 주행 심사를 했는데 초반에 조금 늦었는데 이 3코너라고 여기서부터 뛰는 걸 보니까 이 전 구간이 골인 할 때까지 여유. 아주 주폭이 좋아요. 어린 말인데 발도 여기서 탁 오른쪽으로 바꿔요. 쫙 붙들고 올라와요. 붙들고 오는데 기록도 좋고요. 마지막 하롱 타임도 좋고. 근데 이런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이라고. 저도 그 전까지 주행 심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교 보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 떡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명도 없고 자기 고유의 번호도 없어요. 그냥 소속조만 표시를 해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26조의 신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그 마필이 자세히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십 마리 다른 이번 주 출주하는 말들이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그 신마를 봐야 되겠냐고요.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조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때는 못 봤지 않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조교를 어떻게 해갖고 나왔는지 주행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잘 뛰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멀쩡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유준하가. 근데 이 실전 같은 이 주행 심사를 한번 딱 뛰고 나니까 어린 말이 제가 얘기했던 밤새 안녕이에요. 말이 이제 좀 불편하게 시작한 거예요. 한번 전력 질주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자, 얘가 그동안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나빴었던 말인데 딱 이런 아주 큰 경주를 힘을 들여서 치르는 경주를 하고 나니까 주행 심사를 치르고 나니까 말이 맛이 조금
보행이 좀 부자연스러운 맛이 같다 그러면 좀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 자, 그래서 그 목요일날 계속 그랬어요. 계속 조결하는데 다른 날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쭉, 아니 월요일날이군요. 죄송합니다.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이렇게 쭉 가는데 보니까 여기서 발을 탁 바꿔요. 그래가지고 막 외곽으로 사행을 해요. 말이 그러니까 1코너 이쪽으로 끝으로 나가요. 그냥 이렇게 뛰는 말들은 어딘가 다 불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마피를 제가 그래서 요 단점이 있지만 나머지 장점을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봤더니 생김새고 뭐고 목이나 동체나 상하 바란스가 다 잘 맞아 있어. 참 아깝다. 이거만 이런 단점만 아니었다라면 하는 그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것만 이게 무슨 크게 뭐 어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요 정도는 자기 체형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게 좋은데, 자, 또 하나 얘가 1300을 선택했어요. 왜? 주행심사 때 늦었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1300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단점이 이게 커질 거라는 얘기죠. 거리가 너무 길어요. 300m 늘린 게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뛴다, 잠재력이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런 데미지를 과연 어떻게 최소화해서 얘의 능력을, 주행수사 때처럼의 능력을 끌어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좀 그렇고요. 선봉영웅도 지금 뒤 흔들리고, 타라니스도 월요일 날은 많이 안으로 기대했는데 그 이후에 뭐 같이 동반 스포를 하면서 많이 고쳐졌어요. 10주 만에, 8주 만에 나오는데. 또 하나 이제 그랬죠. 또 이 볼포니 매직인데 이 똑같아요. 비세류온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지금 이 볼포니 매직이 1000m, 1000m, 1200 이렇게 뛰어서 이 마필의 어떤 그 단점을 그 힘안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거리를 늘려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 선택은 잘했지만은 이 마필이 과연 이 점두 운동을 안 하는 그게 과연 1300에서 먹힐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1300에서 이 리듬감 없는 점두 운동을 안 하는 게 과연 1000m나 1200에서는 그나마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뛸 수 있었겠지만 거리가 길면은 힘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장점, 힘, 그냥 늘어난 거리가 좋다라는 얘기죠. 단점, 리듬감 없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 얘기죠. 거리, 이제 여기 이제 거리가 있겠죠. 1300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힘이 우세하기 때문에 얘 장점이 통할 수 있다. 아니다. 거리가 늘어나는데 리듬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11마리 출전해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뭐 다른 마필 승리여제. 그 승리여제도 여러분들 이 승리여제란 마필 보면은 앞마리죠. 앞마리 3살짜리 한 440km 나가는데 그 어디 동상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이렇게 생김새가, 얘도 보면은 이 가슴부터 이 그 목을 이렇게 거의 들고 뛰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다 성질이 아주 칼칼해요. 칼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질 칼칼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성질 칼칼한 말들 딱 하나, 걔네들은 타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선행이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힘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서 안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차분해지든가, 그 말이 차분해지든가, 아니면은 힘으로 얘를 그 실전에 들어가서 힘으로 그걸 잡아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기수의 힘으로 잡아줘가지고 그거를
남들 뛸 때 좀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라스트에서 한 번에 몰아 쓰는 겁니다. 근데 먼저 문세영 기수 스타일하고는 조금은 안 맞는데 그냥 문세영 기수는 또 앞에 가서 또 버티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브라이언요? 예, 볼포니의 혈통이고 3천만 원짜리네요. 안말 3천만 원. 일단 뭐 지난번에 1300에서 이겼다라는 거. 근데 상대는 슈퍼러키야.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죠. 슈퍼러키가 뭐 셉니까? 세긴 결코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닌데. 오피데이 좀 한 수 아래 갔죠? 브라이언 슈퍼러키 이런 마피를 줬고.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보자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자르 460km 나가는 안말인데 이 머리가 이 기꼬보다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들고 뛰어야 이렇게 그 리듬감을 갖는데 얘는 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높은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는 신장력이 없고 얘는 밑에서 이렇게 해요. 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뻗는 게 조금 덜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필들의 어떤 그냥 입상하려면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선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르를 말씀을 드린다는 이유는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보자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는 게 좋겠다. 자, 8마리 출전해 있는 사경류입니다. 참 이제 4월이죠? 4월 지금 오늘이 10일이죠? 이제 아주 저한테는 조금 그냥 좀 헷갈린다 할까요? 이 수영조교가 시작이 됐어요. 수영조교가 4월 달부터 수영조교. 근데 지금 48조도 그렇고 이 윈드워커가 뭐 수영 선수 시키려고 그러는지 3바퀴, 수요일날 3바퀴, 3바퀴, 금요일날 5바퀴, 토요일날 이게 5바퀴예요. 9바퀴에 5바퀴, 일요일날 5바퀴. 수영 선수도 이렇게 안 해요. 조금 거짓말 보태서요. 근데 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 윈드워커의 예전 입상할 때를 좀 찾아봤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1300에선가 한 번 입상하고 남미 기수죠. 누구죠? 참 남미 기수 사무엘 기수가 하나 와 있는데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두소라는 기수가 2등으로 왔어요. 2등으로 왔는데 문세영 기수는 한 7번째인가 따라가다 왔고 두소 기수는 조금 바짝 붙었던 것 같아요. 바짝이래 바짝 거기고 얘가 원래 순발력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윈드워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좀 주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마필이 지난번 기록을 볼까요? 24초 7이에요. 근데 경주는 안 셌네요. 천하제일의 벨리스타는 안 셌고 날세나티는 안 셌고 근데 마지막 하룬 타임이 14초 1 그다음에 그전에는 26초 9는 27초 그전 1000m는 1분 5초 또 1000m에서 1분 4초 계속 이렇게 뛰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쫓아다닌다 할까요? 좀 주시를 해야 돼요.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윈드워커라는 마필 자체는 잘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편성에서는 한 번쯤 깠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교가 어떻게 됐어요? 속보만 했어요. 속보 한 바퀴씩 하고 들어가고 속보 한 바퀴씩 하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수영 조교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과연 저 수영 조교 효과가 습보의 어떤 효과와 맞먹을 수 있겠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영 조교를 하면은 헷갈려요. 특히 48조 같은 경우는 정말 헷갈려요. 겉보기에는 삐까뻔쩍한데 안 돼요. 근데 또 겉보기에는 막 피죽도 못 본 것 같은데 또 돼요.
그런 말들이 너무 좀 많이 저를 헷갈리게 하는데, 이 윈드워커가 지금 지난번에 살아나면서 수영 조교 안 하고 나서 아주 활기찼는데 이번엔 수영 조교까지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7마리이기 때문에 8마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그 어떤 수영 조교의 여파가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 현장 예시장, 지난번에 현장 예시장을 한번 여러분들 그 마사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죠. 예시장에서의 컨디션, 또 윤승 때 어떤 그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조금 입력을 해 두시고 나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자, 이 보온용사입니다. 보온용사인데 아주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탁 보는 순간 뭐 또 1군까지 무난히 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조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몇 마리를 이렇게 적죠. 조교표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몇 마리는 이 집에는 뭐 이 집에는 뭐 이렇게 번호를 다 적어 놓죠. 그래서 그 마필들을 다시 처음부터 싹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뭐 또 이런 말들은 혈통이 뭔지, 뭐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이 보온용사라는 마필이 체대에 걸쳐가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주기가 좀 짧죠. 3월 27일 날 주행 심사를 하고 조교가 지금 단주 조교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예. 목요일부터 했어요. 목요일부터 하고 문세영 기수는 토요일부터 지금 토, 일, 월, 수, 목 오늘도 아마 9번 바퀴 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교를 지금 습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월요일 들어가서 이마피를 좀 찾아보고 수요일 날 또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어제 보니까 목요일 날 보니까 걸어갈 때 보니까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요. 마비성 같아요. 마비성. 여러분들 마비성 근속 손역증이라고 아시죠? 조금 이렇게 우리 운동 과하게 하면은 이렇게 좀 조금 마비 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어디 이렇게 뭐 골절, 뼈의 골절이라든가 무슨 근육통 아주 그런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살 달래서 조교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살살 이걸 자꾸 이렇게 아픈데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때린데 또 맞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 나한테 홍 났는데 또 때리고 자꾸 붙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얘가 아픈데 습보하고 그럼 또 아프죠. 습보하고 또 아프죠. 그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말들은 살살 좀 조교 강도를 낮추는 겁니다. 세다고 좋은 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게 조교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팍스 라인은 있어요. 58kg인가요? 예, 58kg예요. 최고도 작은 마필 440kg짜리. 근데 참 지금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낭만질주라는 말이 있어요. 낭만질주. 낭만질주인가? 낭만질주일 겁니다. 이 마필이부터 제가 아마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담 중량. 여러분들 제가 조금 잠깐 딴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기수 시절에는 지금은 우리 김동수 기수 뭐 부담 중량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55kg짜리에 말에 기승을 하면 55kg짜리에 기승을 하면 내 기수 중량은 최소한 53kg가 돼야 돼요. 53kg.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안장이 차고 작은 게 제 개인 안장이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스스로 이제 최고 작은 그 아주 손바닥만한 안장이 0.500g 나갔어요. 500g.
500g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등자세 뭐 붙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복대끈 붙이고 그러면은 안장에다 한 이게 1kg 돼요. 1kg. 그 다음에 이 안장만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장 밑에 보면 이제 스폰지라든가 뭐 이렇게 좀 등하고 기수의 엉덩이하고 무릎하고 이런 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장 밑에 여러분들 보면 스폰지나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까는 거 아시죠? 그게 보통 한 500g에서 한 7, 800g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그 부담 중량을 이렇게 제 몸무게 빼고 줄이면 보통 한 1kg 700, 800 돼요. 그럼 2kg 보는 거죠, 2kg. 그래서 이 55kg를 타려면 내 기수 중량이 53kg가 돼야 돼요. 53kg가 돼야 이 안장 플러스 해야 2kg 해가지고 55kg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가 올 때는 플러스 1kg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56kg가 이제 경주가 딱 끝나고 후감량 할 때 후감량에서 딱 저울에 안장 들고 올라가면 56kg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빠지는 건 마이너스 1kg까지밖에 안 봐줘요. 예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말 한 마리 기수가 타면은 보통 한 500kg에서 7, 800g 빠져요.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 했죠? 예. 근데 제가 이 55kg짜리를 타지 않습니까? 타면은 이건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비리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55kg짜리를 타면서 내 몸이 55kg예요. 그럼 벌써 이거는 2kg가 오버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버되고. 근데 좀 제가 저를 잘 보셨는지 그냥 2kg 오버돼도 태워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주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태워줬어요. 그래서 많이 탔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55kg짜리를 타고 2kg 남들보다 2kg 더 달고 57kg 탔지 않습니까? 근데 2kg는 기본이에요. 저한테는 기본이고 보통 58kg, 59kg까지 나간 적도 있어요. 55kg짜리를 타면서. 근데 제가 저는 이 부담 중량에서 이 말을 알기 전까지는 한 10여 년이 넘었죠. 이 말을 알기 전까지는 이 부담 중량을 결코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이렇게 달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말의 능력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뚝섬 시절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거의 다 1, 2kg 정도는 다 오바를 됐기 때문에 몇 사람 빼고 손가락에 진짜 한 서너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좀 오바를 대고 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탈 때 1, 2kg 오바 되고 다 왔단 말입니다. 왔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들을 다 능력대로 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담 중량을 결코 신경을 안 썼어요. 이 말을 알기 전까지는. 낭만 질주라는 말을 알기 전까지는. 근데 얘가 55kg 달 때하고 57kg 달 때하고 완전히 능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이 부담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는 이 부담 중량을 우리가 솔된 말로 부담 중량을 타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낭만질주 제가 지금 기억이 이 낭만질주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445에서 450 요런 체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무너지냐면 57.5인가에 무너져요. 57.5. 57까지는 간신히 들어오는데 57.5에서 딱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58에서는 완전히 뭐 인기 1위인데 꼴찌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하여튼간 이 말이 하나 있는데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제가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 머릿속에 이것 때문에 제가 기준 삼아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체구에서 이런 부담중이 타는 말이 있더라고요. 450kg가 안 되는 말은 57.5에서 좀 부담량을 타는데 아닌 말도 있죠. 어떤 말?
우리가 모르는 그 심폐기능이 아주 좋은 기모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모아. 그 일간 스포츠비에서 이성일 기수가 타고 들어온 말 기모아 한번 찾아보세요. 마사에 들어가서 기모아라고 치면 나와요. 이게 57인가 8 달고 깡바닥에서 비 오는 날 날라와요. 아주 그냥 한 200m 남들 이만큼 있는데 얘 2코나 도는데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날라와요. 대가리 왔습니다. 이성일 기수가 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타는 방법이에요. 이 마필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주는 게 뭐야? 힘만 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타지 못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떤 좀 습성을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주로 와서 이 팍스라인데 58km, 440km 나가죠. 근데 문세영 기수고 얘가 58km의 어떤 그 부담적인 여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이전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 못 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때 그 인기 1위였었는데 딱 1, 2, 3위 3마리 싸움이었었어요. 근데 인기 1위였었는데 요게 싹 빠지고 2, 3위가 들어와서 요게 배당이 한 50배 나왔던 것 같아요. 50배 넘게 아주 배당이 좀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그날 그런 상황이었었기니까 그렇지만 얘의 팍스라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너무 상대가 지금 약해요. 거기다 지금 하차한 날 3주 만에 그냥 급작스럽게 나오죠. 좋은 데이 같은 경우 주행 안 되는 주행 거부가 심하죠. 로맨틱킹 맨날 그만큼 뛰는 말이죠. 최고 사랑 뭐 뒤에서 한번 날라오는 건 정도인데 거리가 길어서 최고 사랑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이티 힘 얘기했죠? 좀 두고 보자고요. 한번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뭐 어디가 나쁜지 조교를 살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야, 너 조교 바꾸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조교를 바꾸더라도 정상적이었을 때 바꾸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마필의 습성이 잘못됐나 여태까지? 그래서 바꾼 거랑 말이 나쁘니까 살살 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아니면 말이 그 의도치 않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를 따지라는 얘기죠. 근데 마이티 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교를 그렇게 좀 약하게 했지 않았냐는 얘기고요. 자, 황금빛 세상이 지금 9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가 좀 달라졌어요. 이런 마필들은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체중이 얼마나 더 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교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번에 탈 때까지 박태준 기수가 좀 강하게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약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분다합니다. 진짜 바람 불게 생긴 그런 마필인데 체형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약간 뭐 흠을 잡으려면 약간 곰배등인데 곰배등이요.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절대질주입니다. 그런 거예요. 딱 한 번 절대질주가 여태까지 조교를 어떻게 했어요? 세게 했어요. 지난번에 약하게 하고 근데 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약하게 해요. 맞는 겁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맞춰야죠. 이번에 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아직까지 이제 한 번 들어왔는데 한 번 입상을 했는데 얘는 이 조교가 맞아. 단정지면 안 되죠. 상대에 따라서 또 틀린 입상을 하고 안 하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난번에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라스트 능력을 보이더라. 한 번 더 해보자. 그렇죠. 해보는 거죠.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체이싱 달러즈입니다. 얘는 뭐예요? 체형이 상당히 좋은 체형인데 자꾸 그 포크레인지를 푹푹 찍어요. 찍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 그런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장점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주에 맞느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의 분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완성불패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참 그 단점도 제가 못 찾아냈어요. 하자가 없어요. 예시장 가서 봐도 그렇고 조교 때 잘 돼요. 그렇게 생겼는데 한번 가서 뭐 반인데 분명히 하자가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을 가서 봤는데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안 뛰고 있고 하여튼 컨디션은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는 뭐 근래 들어서 아주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그렇죠. 이제 큐피드 파워인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입상 여부를 떠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김혜선 기수가 타다가 신영철 기수에게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무슨 조금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예요. 이 김혜선 기수가 조교를 좀 세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영철 기수는 좀 강약 조절을 했어요. 근데 이 김혜선 기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뛰어다니다시피 수요일 하루 빼놓으면은 토, 일, 월 수요일 날 좀 약하게 하고 목, 금 이렇게 너무 세게 해요. 그거를 좀 줄였는데 참 이마필 보면은 신세대가 생각나요. 신세대처럼 아주 등치도 좋은 반면 발 쓰는 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몸은 조금 이렇게 부드럽다는 감은 안 오는데 이 발이 밑으로 살살 뻗어요.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뻗습니다. 힘을 안 들이죠. 남들이 뭐 100이라는 힘을 쓰면 얘는 한 70, 80밖에 힘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낫에 또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있겠고요. 유지경선 그렇고요. 아무튼 이경주는 저는 완승불패의 컨디션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하는 구경주입니다. 1700m. 이 대군항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출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센 말이냐? 뭐 생긴 거 보니까 뭐 잘 뛸 것 같지는 않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뭐 센 말이야? 모르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뛴 상대는 상당히 약했고 얘가 지금 보면은 이 단점이 발을 꺾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힘이다. 힘이 좋다. 지난번에 상대가 약해서 지금 선행을 나섰는데 만약에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뭐 상대가 좀 약하죠. 샌드위치도 그렇고 머니바다 뭐 선행 못 나서면 그렇고 붉은 기상, 월드짱 이런 월드짱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월드짱 그 월드짱을 가서 예시장 가서 말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 말이 갈색이거든요. 이 말이 갈색인데 양쪽에다 여기서부터 발목에다 붕대를 좀 까만 걸로 감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제 사람이 스쳐 지나가니까 말이 스쳐 지나가니까 이제 유심히 보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근데 좀 꽤 됐죠. 한 1년 된 것 같은데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예시장에서 말을 보는데 보니까 이 구절이 사방으로 다 튀어나와서 그걸 다 이렇게 붕대로 감아놨어요. 뭐, 안 보이게 감은 건 아니에요. 그걸 니네들 보지 말어. 그래서 붕대를 감는 게 아니라 이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감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 편목 같은데 아프면 이렇게 우리 뭐죠 아대 끼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손목 붕대 하듯이 그런 겁니다. 더 어떤 뭐죠 압박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감는 거죠. 그래서 감아 놓는 건데 그게 너무 심해요. 제가 생각했던 거 누구죠? 대초원 이 월드짱 아마 최고로 많이 그 구절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근데 구절이 나오면서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제가 아까 1년 정도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말이 이제 그게 고질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주폭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힘으로 극복하면서 지금 뛰고 있는 건데 한번 일단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시장 가서 한번 그 붕대 감아져 있는데 거기를 딱 보면 요게 사람으로 치면 요게예요. 요게 복숭아뼈 있는데 뭐라 그러나요?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뼈가 블룩블룩블룩 뭐 양쪽으로 사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뼈가 내려가는 게 이렇게 우리 사람 손가락 뼈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게 다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구경지였습니다. 십경지로 가겠습니다. 자, 언비터블, 흑기사, 치폴레드캔 이런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언비터블의 부담 중량, 그다음에 흑기사의 부담 중량 뭐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제가 뭐 50kg 달아서 59kg 달아서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마필이 59kg의 어떤 부담량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치프 레드캔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주 만에 나와요. 10주.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좀 2월달, 11월달, 9월달 얘가 계속 그래요. 거의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지금도 10주니까 2달이 좀 넘었죠. 2달 반 됐는데 그래서 얘의 조교 패턴을 봤어요. 전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면 어떤 말의 조교 패턴이 다 몇 년치 것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 근래 걸 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 주기도 그렇게 주기도 똑같은 데다가 패턴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는 이제 그 저거는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9월 달에 뛸 때 패턴, 그다음에 11월 달에 뛸 때 패턴, 2월 달에 뛸 때 패턴. 이 패턴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조교 패턴은. 그럼 이때의 컨디션은 90. 이때는 100. 이때는 80. 그럼 이번에는 과연 얼마일까요? 똑같은데 패턴은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0이라는 그 컨디션을 갖고 이겼을 때는 상대가 약했느냐 셌느냐를 따져야 되고 100이야? 얘가 최절정이었으니까 좀 센 편성을 해도 만났고 이겼고 80인데도 상대가 약했었나 보지 이겼고. 자, 이번에도 보니까 패턴은 똑같더라. 뭐만 체크해요? 얘 시장 가서 체중 체크하고 컨디션 체크하시면 돼요. 아, 그럼 또 이겠구나. 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십경주였습니다. 아, 14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럭키라이트의 럭키라이트 뭐 기억하십니까? 대왕의 블랙 트레인이 이게 364배네요. 예. 럭키라이트도 가져갔고 또 하나가 뭐죠? 베스트나인인가요? 베스트나인. 그러니까 5머리에 89, 389, 예, 389. 근데 그날 럭키라이트가 축이 아니었었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파행이에요, 파행.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 팔아오니까 여기 있네요. 예, 지난번 그 조교 단평이 제가 여기 이게 거의 2년치거든요. 2년치가 2013년도부터 이게 쫙 이렇게 제가 출마표만 뜨면 마명에 의해서 쫙 돌아 나오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왼쪽 뒷다리 파행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메모가 돼 있네요. 근데 자, 이번에 조교 어떻게 했어요? 조교를 약하게 했어요. 물론 주행심사 할 때는 좀 세게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숙보가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겁니다. 왼쪽 뒷다리, 얘는 이제 아까는 보훈 용사는 오른쪽 뒤지, 얘는 왼쪽 뒷다리지 않습니까? 뒷다리가 파행이 있는데 그걸 조교를 세게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데 홍란데다가 또 갖다 때리고 또 갖다 때리고 또 갖다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파가 자꾸 심해져요.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픈데 자꾸 세게 운동을 하면 그 여파가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덜 보는 거라고. 선행 가서 푹 쓰잖아요. 여러분들 문세영 기수 안 갔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하루의 그 비교,
예시장 그 윤승할 때의 비교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난번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더 버틸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게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 가려고 길을 쓰면서도 조금 버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도 뭐 이렇게 세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라비아 왕자인데 이게 뭐 주기가 8주 만에 나오죠. 얘도 맛이 완전히 거의 뭐 갔어요. 조교 강도는 센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퀸나이트 맞죠? 럭키나이트는 조교를 좀 약하게 했어요. 근데 아라비아 왕자는 8주면 하면서 말이 그 컨디션이 나빠요. 막 부자연스러워. 근데 조교를 세게 했어요. 한번 이 두 마필을 갖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말 두 마필만 놓고 가만히 그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조교가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를 좀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알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보면서 이마필은 지난번에 이렇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이렇게 조교를 했으니까 됐구나. 그런 것들을 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얼추 비슷해질 겁니다. 자, 텍스트북입니다. 텍스트북. 참 이마필은 좀 그래요. 등치는 좋은데 그 등치만 좋으면 뭐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챙겨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체형에서 50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유연성이라든가 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50%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나머지 50%가 얘를 못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이 텍스트북에 꼭 얘는 등치가 그렇게 커도 꼭 선행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몸놀림이 뻣뻣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유연성 거기다 근성도 없어요. 근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페투스랑 같이 동반 습보를 해도 할 때뿐이에요. 등치가 크니까 순간적으로는 잘 가요. 아무튼 조금 아쉬운 마필입니다. 이거 좀 그런 것들만 조금만 저거 하면 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타고 인기 몇 위였었어요? 인기 2위였었는데 못 왔네요. 그것도 로열스트, 라크인, 슈거 빅토리. 좀 상대가 약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죠? 럭키라이트가 무너지는 순간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무너진다면. 근데 그래서 요 뒷자리에 어떤 파행기 제가 얘기했죠. 그 여파가 얼만큼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얼만큼 더 좋아졌냐,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무턱대고 그냥 배당판에 빨간판 들어왔다고, 빨간불 들어왔다고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번 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갈 때 한 번 더 쳐다보시면 저건 나쁘구나. 설령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못 버티겠구나. 저걸 믿고 배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주머니 사정 데미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잔소리가 또 많아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상 4월 둘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